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김용환 이해박는집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조금 전 보니까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 뭐 보니까 뭐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한 명한테 왔어요. 한 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네. 이제 오고 있습니다.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저녁에 만나신다면서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보면 우리 저 황태순 TV를 통해서 우리 김용환 원장님 윤석열 씨에게 그러한 김용환의 고언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직접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이야기 뭔가 갖다 한수 뭐 이렇게 보면 정치의 선배로서 뭐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 해주시려고? 우선은 제가 어제 네.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고 네네. 또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네네. 이제 윤석열 이제 총장을 어제 뵙게 되니까 예, 어제 그분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어제 점심 같이 했죠. 예. 이제 그런 전후를 지금 제가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윤 총장님한테도 안철수라는 분이 소중한 분이고 네네. 또 안철수 대표도 지금 윤 총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예. 두 분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네네. 대화를 나누시고 네. 그 대화는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 합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야권 통합하고 단일화하는 데도 힘 합치고요. 네네. 서로 존중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 능선을 넘어갑니다. 네네. 네, 이제 다른 여타의 후보들 다 합쳐야 되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냥 내외의 압박, 그죠? 네. 당 출신이 엑스파일을 깠단 말이야. 장성철이 그런 예.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장모 법정구속 무슨 그 용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안 하기로 결정한 거를 다시 또 하는 그 무슨 네, 뭐 재수사 그저 제-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이라는 게 참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나는. 그게 있어요. 모해위증의 법정에서 누구를 갖다가 음해하고 모략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 뭐 이 이야기인데 뭐 거기 뭐 법무사 백씨가 끼고 뭐 복잡해요 얘기는 근데 10년 전에 다 털어준 거를 재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지 네네. 뭐 이제 지금 건덕지가 없으니까 뭐 네네. 다 뒤지는 건지 하여튼 이 잡듯 내가 석행이 수사라고 그래. 석행이라고 알아요? 상쾌이라는데 석행이는 이제 충청도 사태인데 그렇군요. 이 있잖아요. 이. 야, 석회? 예, 석회. 석회라 그럽니다. 그걸 이 새끼. 그걸 우리가 이제 근데 석행이까지 잡아내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잡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잡고 그 이 새끼인 석회까지 싹싹 긁어내는.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네. 막 잡아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표적 수사잖아요. 그게 그지? 그다음에 정확한 기획 수사, 표적 수사, 정치 그다음에 보복 수사입니다. 굉장히 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고 그 뭐 가족들 그것도 결혼하기 이전까지 파가지고 뭐 예. 갖다 덕지 없이 붙여놨잖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 그 분위기를 잡았던 것은 최강욱 네.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래서. 고소 고발을 했고 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직무 배제한 상태에서 이른바 조국 추미애 사단이 밀어붙인 게 바로 결론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의정부의 그 판결은 이제 조웅천 의원이 잘 얘기를 하셨더만. 너무 멋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조웅천 의원의 표현인 겁니다. 이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면 조웅천의 그 글을 안 보신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3년 구형에 3년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은 아주 이례적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 이 법원, 이 사법농단, 옛날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등 갖다 한다고 100여 명 넘는 판사들을 잡아줘줬잖아요.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겠느냐라고 검사 출신의 조웅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그 부분을 갖다 지적하고 있고 장모를 법정 구속해서 74세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것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윤석열이 할 수도 없고 그 뭐 처갓집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또 야당에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네. 다른 건 아니지만 네. 참 해도 너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지금 청와대 방치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김호수 검찰, 뭐 박범계 검찰 이걸 통해서 자기들 거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원한 불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은 또 나와가지고 막 뭐 신났다. 신명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죠. 추미애도 그렇게 하고 예. 막 우리가 옳았다 이렇게 네.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오늘 첫 그 위로. 그 위로하고 또 이제 정치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겪겠지만 뭐 없는 아들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은 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데 뭐 변함없이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뭐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큼 우리 국민은 성숙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한 열흘 동안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네. 아직까지 뭐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죠. 6월 29일 날 출석해냈으니까 이제 열흘 됐네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제가 본 것은 어쩌면은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할까, 네네. 새로운 유형의 정치 지도자가 하나 탄생한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제일 내가 요 지난 10년 동안 그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그 뭐라고 실망한 거. 네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혼밥 혼술을 너무 좋아한다. 네. 그 혼밥 혼술을 좋아하는 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거 대통령이죠. 그게 이제 결국 소통이 그렇죠. 국민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예. 문제가 돼. 이건 막 SNS 뭐 유튜브가 막 실시간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금 방송도 그런 거잖아요. 네네. 어디 뭐 방송국 요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막 마음껏 떠드는 그런 개인 방송의 시대가 어디 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엄청난 묘화 속에 있는데 네네. 대통령 스스로가 자폐를 해. 네. 청와대에 자폐를 해.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어.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뭐 광화문 옮기겠다고 하고 뭐 시민들과 국민의 대화를 뭐 매일 하겠다고 하고 뭐 무슨 저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퇴근 후에 소주 한잔 하겠다.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었단 말이에요. 뻥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소통을 안 하는 지도자는 안 되겠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지금 한 열흘 그동안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 집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뭐 시원시원하잖아요. 뭐 네네. 가서 만나서 뭐 인사하고 또 뭐 다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만나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서 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조금 아마추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참 그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네. 기본적으로 정치에 맞는 분이다. 제가 이제 그게 그 결론은 이제 위로와 격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로는 당신이 어렵지만은 정치 처음 해봐서 그렇지 정치하면은 없는 아들도 생기고 없는 딸도 생겨. 그러니 하물며 그것도 뭐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 두 번째 격려. 당신 열흘 동안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새로운 리더십 좋아. 근데 그건 너무 뭐랄까 너무 예상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네. 좀 그 외에 뭐가 있나?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부터 네. 여기도 얘기했고 뭐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는 상황에서도 내가 늘 얘기한 거는 윤석열의 정치는 20대 30대의 절망과 눈물 위에 깃발을 꼽아라. 깃발을 꽂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 워딩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미래에 가장 큰 짐을 지고 있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서의 그 고통 위에다가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출산도 못 하고 또 집도 못 사고 이런 절망 속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절망을 하는 한에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지 않냐 말이에요. 물론 뭐 60, 70대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 생각이죠. 뭐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있고 뭐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뭐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걸 딱 집어서 얘기하면 20, 30대의 절망과 눈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네. 우리 사회에 지금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고 네. 소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렇게 세우면 나머지는 다 세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의 문제, 그 약탈 정권의 문제, 이 정부의 문제 이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네. 내가 정치를 한다. 네네. 그런 기득권 카르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다. 네, 예, 예. 무자비한 이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네네. 이거 했잖아요. 지금 네. 6월 29일 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뒤에 막 공격 들어오니까 그 방어하고 막 정신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그 첫발을 띈 것이 이제 탈원전이잖아요. 탈원전. 내가 이제 탈원전을 빨리 가셔야 된다. 네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정책이고 네. 가장 손쉬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완전 이 정책은 다시 살아나겠구나. 네.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 기술을 가져오겠구나. 네. 그 생태계가 살아나겠구나. 네. 이거 하는 거 쉬운 얘기잖아요. 네. 뭐 4차 혁명 뭐 바이오가 어떻고 뭐 신약이 어떻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은 지금 그러니까 뒤로 가고 있고 거꾸로 들인 것을 바로 세우기만 해도 이게 국가 경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로카이스트를 갖고 네네. 학생들 만나고 주한규 교수 만나고 네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무슨 후쿠시마 원전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네. 그거는 뭐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걸 갖다가 무슨 친일파들처럼 그걸 또 무슨 그 토착외구처럼 몰라고 하잖아요. 저쪽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아주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죽창을 계속 들고 있어요. 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오늘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미래로 가야 된다. 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집착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각박하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로 좀 전환하면 좋겠다. 내가 이제 얘기해드릴 수 예, 있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미래로 갑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잃은 거예요. 내가 집권을 하면 정권을 잡으면 예. 적폐청산 같은 거를 무슨 사회적인 아젠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거는 법치에서 맡겨서 검찰이 네. 맡아서 경찰이 맡겨서 상시적으로 네. 적폐 청산하고 해야지. 네. 이거를 뭐 대통령 가서 막 연설해가지고 막 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그거 하지 말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시스템으로 합시다. 이제 이거는 적폐는 이건 뭐 일상적인 적폐가 나오면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적폐 청산 자체가 우리의 모토가 되고 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네. 이분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야 된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거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그 역량을 할 건가. 예, 예. 이 문제는 지금 윤석열한테 아직 퀘스천 마크로 있으니까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런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합시다. 비록 쟤들이 그렇게 탄압을 하고 또 음해를 하고 사찰을 하고 하더라도 네. 뚜벅뚜벅 미래로 가는 모습을 가져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원장님, 그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 조금 정리해 보면은 지금 보면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한 자들이 이권 카르텔을 구성하여 국민을 약탈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은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 너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디에서도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댔으니 네가 대통령 되어서 정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이 저질렀던 그 적폐 그 확실히 해라. 진짜 뭐 질질 뭐 4년 5년 하지 말고 딱 6개월이면 6개월 하고 다 해치워라 이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 끌 일이 아니라는 거와 예, 예. 그거를 날 잡아서 작전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제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되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생각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그리고 미래로 가자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우리 윤 총장이 용어를 좀 썼는데 제가 그 정치권에 만든 얘기죠. 덧셈의 정치를 해야 네, 된다. 덧셈의 정치.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이죠.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건 이제 뭐 정의, 공정 이런 이미지하고는 또 약간 지금 없는 이미지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윤 총장께서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네. 그리고 용서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큰 정치인 돼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뭐 얼마든지 저는 이길분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 이길분 여사라는 것도 처음 보신 분들 이길분 누구야? 이길 사람을 이길분 여사라고 우리 김영환 원장님께서 만들어놓은 신조어입니다. 이길분 여사는 이길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뵈니까 저도 이제 이거 뵙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전 또 뭐 보기에 따라서는 지지로 보일 수도 있고 뭐 나와서 막 누구처럼 막 욕을 하고 그러지 않는 한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평판은 어떤가, 네. 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저하고 많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아마 우리 윤 총장 자체도 지금 모르시고 있는 일인데, 네. 제일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오늘 여기서만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뭐 그분을 뭐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 의심을 갖고서 지금 예. 조사를 해본 건데 네네. 조사라기보다도 탐문을 해본 건데 네네. 제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 네. 대학에 와서 학생운동 할 때 그때부터 같이 자취를 했고 아주 그냥 친구 형제 같은 뭐 친구가 있잖아요. 네네. 아니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교의 경제 학과의 과장도 하고 네네. 학장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아주 네네. 학문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농업사 이런 연구에 예. 엄청난 업적이 있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윤석열 총장의 아버님, 윤기준 교수. 아버님을 평생 사표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예.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난 이제 몰랐는데 지금까지 네네.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네네. 근데 뭐 윤 총장에 대해서는 뭐 일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네. 서로 이제 아는 사이일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인상은 왜 최재형의 미담 있잖아요. 최재형 원장. 그 미담 아버님도 훌륭하시잖아요. 최재형 최영섭 대령이던가. 대령님이나 그분의 못지않은 인품과 그런 아주 사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제자들한테는 물론이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의 평가나 네. 또는 우리 이제 내 친구의 그런 그걸 보면은 네. 어르신이 저는 본 적은 없고요. 네네. 아주 이제 연세대학교 통계학과를 만드신 분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하셨고 네네. 근데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제자를 돕고 또 어려운 교수들 돕고 이제 우리 내 친구 교수도 이제 한때 어려웠습니다. 감옥에 갈 뻔한 네, 그런 예, 상태가 있었는데 그걸 구제하고 학교에서 교수로서 자리를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됐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잘라서 얘기해서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면 그 아버지가 훌륭하니 그런 집에서 교육받았으니 반듯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형수한테 쌍욕하지 않을 것이고 형한테 쌍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뭐 반듯한 집안이니. 근데 이제 또 특히 할 만한 것은 또 우리 뭐 그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 없고 하여튼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각별한 인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윤 총장도 모르시는 오늘 내가 만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은 좋은 것 같고 내가 이제 어제 또 물어봤죠. 안철수한테 물어봤죠. 어떻더냐? 나는 오늘 만나고 이제 안철수 어제 만나니까 아이고 좀 어떻게 좀 기분 나쁜 얘기 같은 거 없었냐? 또 뭐 교만하게 뭐 지지율이 뭐 높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든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냐? 뭐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인간적으로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그때도 뭐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의 무슨 당할 때 영입하려고 그때 검사 시절에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뭐 전혀 겸손하시고 뭐 약간 뭐
정말 경청하고 서로 아주 좋은 그 감정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예, 예. 이 안 대표도. 예. 그래서 뭐 아유 선배님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못 나눴다. 그런 이제 아쉬움 같은 건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런 관계면은 아마 틀림없이 뭐 전화번호 주고받고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 그렇겠죠.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아, 그럼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지금 뭐 유승민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뭐 김종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잘 섬기는 거 좋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이제 공동 집권한다는 생각 갖고 네. 혼자서 못 이끌어 가잖아요. 네네. 지금 특히 뭐 윤 총장님 같은 분은 국회를 지금 모르고요. 네네. 또 정치를 지금 처음 하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제 안철수 대표한테도 하여튼 정치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이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학번은 안철수가 하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7, 9학번이고 법대죠. 그다음에 이쪽 안철수가 의대 8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선후배죠. 제가 학번이 6개나 우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뭘 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사선 의원하고 장관하셨죠. 그래도 이제 그러나 제가 그래도 헛사는 것은 아니어서 네네. 내가 좀 조언도 하고 보태드릴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렇고 내가 제일 좋은 점은 사심이 없죠. 예. 나는 백의종군. 나는 지금 그 뭐 공직선거에 나갈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예, 예. 또 뭐를 뭐 부탁할 것도 없고 내가 뭐 무슨 내가 치과하는데 와서 뭐 환자 좀 보내달라 일도 없고 뭐, 이빨 뽑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조금도 부담을 드릴 생각이 없고 예.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꼭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그런 거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뭐 내 이름 갖다 써도 내가 이제 오늘 이 좀 그 언론에다가 노출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no problem. 나는 뭐 내가 영광이지 뭐 내가 무슨 뭐 여기다 뻐기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 예. 내가 그렇게 무슨 숨기고 그럴 것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주신 것들 내가 오늘도 만나서 이제 바쁘신데 빨리 저하고는 좀 빨리 끝내고 딴 데 가서 다른 일 하시라고 그렇게 해보려고는 합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할 얘기는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그렇게 언제든지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 그래요. 이길 분이니까. 이길 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게 또 이렇게 우연히 시작되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되지만은 네.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나라에 지금 우리 국민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면서도 국민들을 화합시키면서도 미래에 큰 주춧돌을 놓는 애국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순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보면 뭐 그냥 바지나 먹겠다고 그러지 뭐 여기 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 걸고 막 싸우고 그런 게 하지 말고 그 대의를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윤 총장이 좀 넉넉한 가슴 갖고 이렇게 더 셈의 정치. 그 크게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하자. 예. 그렇게 하는데 내가 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 그래요. 오늘 저녁 때 미리 좀 예고. 이 사실은 아까 원장님 들어오실 때 보니까 마침 모 방송 그 기자가 전화 와서 제가 옆에 들어갔고 제가 특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오늘 뭐 여기서는 잠깐 맛배기만 보여주신 거고 아마 더 깊은 대화, 깊은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 아무리 뭐 26년, 27년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통 검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보면은 또 정치는 또 다른 영역 아닙니까? 뭐 거기에서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둔 그 시점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또 보면 매번 선거 4번 이겨도 봤지만 4번 떨어져도 봤던 그리고 쓴맛 단맛. 예, 쓴맛 단맛 다 보고 흔한 얘기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뭐 김영환 원장님 뭐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믿고 뭐 우리 김영환 TV 좀 오시라고 좀. 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환 원장님 처음 오픈하기 한 달 안 됐죠 지금. 한 달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알기에는 13,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구독, 서브스크라이브는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건 내가 당신 프로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받아보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니까 자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나만 알면 뭐합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카톡 등을 통해서 널리 전파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태순 그 구독자들이 조금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저하고 아마 이 케미가 맞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원 원장님 오늘 저녁 때 갔다 와서 또 갔다 와서 보고 또-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